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열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투싼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은데 이런 시승기에 대한 영상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찾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복합 연비는 15.4이고요. 도심에서는 16.3, 고속도로에서는 의외로 15.2로 조금 더 낮은, 지금 들으시는 바와 같이 지금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동이 걸린 소리를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실질적인 시동이 조용히 걸리고 꺼지는 것도 상당히 조용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차량의 색상은 쉬머링 실버 색상의 차량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면 이 뒤에 현대 엠블럼, 현대 로고죠. 생각보다 크게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음각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평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현대자동차의 로고가 나는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강구하셔서 조치를 취하는 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외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을 타고 시승을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주행 감성 그런 부분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정말 이 기존 앞서 원래 있었던 그 투싼 모델에 비하면은 훨씬 더 차량의 사이즈도 커지고 이 주유구도 터치하면은 열리는 정말 스마트한, 원래 이게 수입 자동차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건데 이제는 이 현대 자동차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신형 투싼은 지금 준준형 SUV이지만 차량의 크기가 대폭 커진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이어는 18인치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지만 상당히 승차감은 나쁘지 않고요. 지금 시승장을 출발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안내를 받고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차량 도로에 차들이 좀 많이 막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주행을 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의 작은 배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인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신형 투싼 시승을 하고 있고요. 초반에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출발하는 이 느낌이 괜찮네요. 조용하고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래서 연비도 좋고 SUV지만 가격 조금 더 나가지만 하이브리드를 살만한 가치가 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시승,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이 출발하는 이 주행감과 이 실내 내부에서 공조기, 이제 에어컨, 이제 공조기가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별다른 엔진 모터, 엔진 사운드 이런 건 쉽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준준형 SUV지만 많은 분들의 이제 안전에 대한 이런 믿음, 신뢰감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이 카메라 이제 방향지등을 점등하게 되면은 방향지시등이 이제 점등된 방향에 맞게 후방 카메라죠. 그게 작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 좋은데 드라이브 이거. 오. 지금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모드라고 했는데도 에코 모드임에도 되게 엑셀의 이 반응이 생각보다 빨라요.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버스 이용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지금 룸밀러도 이번에 이제 바뀌면서 뒤에 이제 시야가 훨씬 더 기존에 있었던 투싼 모델보다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다만 아쉬운 거는 차들이 많네요. 우선 차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안전운전을 하도록 할게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을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이브리드 차량들과는 지금은 많이 다른 상당히 좋은,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주행감이 치고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 브레이크의 반응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게 좋아졌다고 좀 느껴지고 있는데 물론 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실질적인 이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을 필두로 기타 다른 차량들을 뭐 타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차량을 잘 만들어 냈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과거의 현대자동차와 물론 기아자동차 이 브랜드들의 차량들의 이제 품질에 대해서 뭐 주행 성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행 성능이 한층 더 좋아졌다 라는 표현을 좀 말을 하고 싶네요. 예. 다만 제가 지금 이 HUD가 달린 이제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에게는 딱 두 가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은 이 차량의 전면 이 유리창이 되게 시야가 넓다라는 걸 우선 첫 번째 느끼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UD가 없음으로써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때문에 저도 물론 자연스럽게 이 아래쪽 내비게이션 화면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시야성으로는 상당히 뭐 나쁘거나 뭐 불편하지는 않아요. 불편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이게 당장에 있어서 기존의 HUD를 그러니까 기존의 HUD를 보시고 주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응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네요. 네. 앞에 보면은 저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투싼의 이제 시승 차량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 방향 지시등과 브레이크 등 뭐 이렇게 그 범퍼 하단에 있는 건 좋은데 LED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뭐 할로겐 뭐 그냥 전구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이 차량 가격도 어느 정도 고려하고 뭐 향후에 뭐 페이스 리프트 뭐 다른 연식 변경 때 이렇게 좀 다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겠는데요. 지금 역시 이 용인이 차가 많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에게 뭐 이런 차량에 대해서 뭐 주행 감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뭐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건 좋았으나 좀 더 외곽으로 또는 강원도 쪽 뭐 이런 드라이브 코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자식 파킹 버튼 바로 아래에 보면 오토홀드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정체되는 구간에서 오토홀드의 중요성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물론 이렇게 고속도로이지만 차량을 멈추는 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데 있어서 오토홀드의 필요성은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후방의 시야에 대한 이 개방감이 정말 넓습니다. 정말 좋고요. 이 룸밀러도 깔끔하게 요즘 이렇게 룸밀러에 원래 버튼들이 달려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넓은 이 룸밀러의 시야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뭐 버튼들은 뭐 다행히 뭐 옵션이 풀옵션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구는 다 LED가 들어가 있네요. 전구가 다 들어가 있고 무드등도 지금 아직 밝기 때문에 무드등도 이제 작동이 되는 걸로 무드등도 이제 보여지고 있고 핸들에 보면은 핸들의 질감은 그냥 나쁘지 않다고는 느낄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이 상단의 버튼들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했는데 이 아랫부분에 이제 전화 통화 버튼이나 뭐 벨 버튼 뭐 차선 간격 뭐 이런 부분은 크롬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색감이 없어요. 이게 하얀색으로 하니까 이 크롬 색깔 때문에 이 하얀 색깔 이런 부분이 버튼의 그 모양들이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자칫 헷갈리고 뭐 다 잘못 누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조금 붙어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이제
이제 엔진 연료를 소비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엔진이 돌아가는 이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게 차량이 신차인 건 감안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차량이 디젤 차량이어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노면의 소음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좀 차량 통행이 좀 원활해져서 좀 더 달려보고 싶은데 이건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이거 토글 스위치인가? 이게 올리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지금 스마트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RPM이 올라가면서 좀 더 난 달릴 수 있어, 이런 느낌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 나쁘진 않네요. 드라이브 모드, 뭐 스포츠 모드 괜찮고요. 지금 다시 에코 모드, 기본 설정되어 있는 에코 모드. 에코 모드가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에게 에코 모드가 연비도 절약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스마트 모드. 좀 아쉬운 거는 컴포트 모드는 없네요. 딱 세 가지: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모드는 뭐 자연스럽게 뭐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도쯤 되면은 뭐 에코 모드면 괜찮겠다, 뭐 운전자의 드라이브 성향, 뭐 엑셀림, 뭐 이런 거를 이 차량이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도로가 조금 풀렸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조금 안전을 기해서 좀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엑셀을 밟으면은 바로 반응이 좋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현대 기아차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초반에 나가는 게 굼뜨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차량의 뭐 이런 초반에 엑셀 반응, 이게 좀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초반에 출력이 이제 시작되는 거는 이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가 동작이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가격이, 차량 가격이 지금 뭐 풀옵션을 해버리면은 뭐 3,300 이상, 뭐 이렇게 부가세까지 하면 뭐 대략 3,500 정도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차량의 뭐 완성도를 따져본다면은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고성능으로 다니거나 뭐 그럴 차량의 주행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드라이브 뭐 운전 성능이나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있네요. 이 터보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역시 터보 렉은 존재하고 있고요. 조금 이게 터보가 터지면서 나가는 거는 약간 좀 굼뜨는 감이 있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반에 엑셀 밟는 거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터보는 터보렉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그럼 방향을 틀어서 한번 좌측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편리하네요. 좌측 깜빡이를 켜면 화면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차량이 있다 라고 이제 센서 알림까지. 운전자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대폭 신경 쓴 것 같고, 다시 방향지등을 오른쪽으로 켜면은 오른쪽 화면과 동시에 지금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정도면은 뭐 살만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다시 이게 다만 아쉬운 거는 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잡아주는 감은 있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빠른 핸들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차가 휘청휘청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HUD가 정말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내가 이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한 몇 킬로 좀 달리고 있지, 너무 이게 시야성이 너무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달리고 있지 생각을 하면서
화면은 그냥 이렇게 뻥 뚫린 화면을 보고 있고 조금 그러네요. 이거 얼만큼 달릴지 뭐 이렇게 좀 표시를 해줬으면 바로 저 같은 사람들 HUD를 이제 보면서 주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불을 내서 괜찮네요. 차량의 주행은 되게 좋습니다. 준준형 SUV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주행의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아요. 이게 동일한 파워트레인 뭐 잠시 후 오른쪽 K5 뭐 하이브리드 뭐 기타 등등 소렌토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차량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은 준준형 SUV임에도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좀 방향을 틀어서 빠지도록 할게요. HUD가 정말 없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뭐 이렇게 좀 고민되게 만드는 건 없지 않아 좀 아쉬운 것 같네요. 원주 잠시 후 오른쪽 방향 이거 조금 그러네요. 지리를 모르면 내비 화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HUD 넣어줬으면 했을까 정말 조금 아쉽네요. 요거 HUD 이거 왜 안 넣어줬을까 이거 디자인은 다 좋은데 결국은 내려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차량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엑셀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소리가 엔진의 이 소리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절감이 돼서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100km 구간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는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미세먼지도 많은 날이기 때문에 쉽게 밖에 창문을 열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하루이거든요. 그런데도 뭐 생각보다 실내는 조용하고 바람 소리, 뭐 풍절음 소리 뭐 이런 거 생각보다 절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약 700m 앞 100km 우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괜찮네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좌측 깜빡이를 켜면서 화면이 이제 켜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단지 바로 차선을 바꾸게 되는 바로 옆 차선만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옆 차선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운전 초보자이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냥 좀 더 돈을 주더라도 이렇게 옵션이 좀 갖춰진 차량을 타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옵션의 차량의 이런 성능 이제 차량의 옵션빨이라고 하죠. 옵션빨이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런 차량의 옵션빨을 좀 세우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그걸로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보험료 부분 아낄 수 있잖아요. 옵션 조금 더 해가지고 뭐 운전 편리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좋잖아요. 주차하기에도 편하지 않을까요? 이후 다시 후면을 도로이기 양쪽 모두 주행 가능합니다. 코너링인데도 핸들이 잡아주고 있네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현대자동차가 이 주행하는 데 있어서 편의 기능들이 대폭 강화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좌우측에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여 있는데 이 실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량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네요. 차로 유지도 해주면서 반자율 정도인데 핸들도 잡아주고 지금 뭐 시속 한 100km 이내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연비는 벌써 12.5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나쁘지 않은 연비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게 산지이고 한 시속 한 100km 좀 한 110km 정도 되면은 풍절음이 좀 들려오네요. 풍절음이 들려오는 거는 있습니다. 110km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풍절음이 좀 들리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도 나쁘진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나쁘진 않은데
좀 더 빠른 제동력을 사실 원하면은 별도의 그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정도면 브레이크를 좀 밟았는데 조용히 부드럽게 뭐 핸들에 스티어링 휠에 뭐 진동이 올라오거나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잘 멈췄습니다. 잘 멈췄다기보다 부드럽게 속도를 이제 줄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느낌은.